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씨가 지난해 3월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법정에 섰습니다. 전두환 씨를 법정에 세운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연결해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고소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아, 어떤 심정으로 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음, 네. 그래, 1년 전에 또, 정말 그 광주의 학살자인 전두환을 대했을 때, 그때 막 피가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네. 예, 저도 인간인지라, 예, 네네. 그런 어떤 분노가 일었었는데, 오늘 또 역시, 그 법정에 또 같이 서니까, 굉장히 그런 분노가 일고, 계속, 정말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이 계속 제가 좀 쪼아보면서 네네. 제발 좀 회개하고 뉘우치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그렇게 바랬습니다만은 네. 전혀 오늘 뉘우침이 오늘 또 없더군요. 뭐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요. 네네. 지난 3월 법정에 처음 섰을 때 5.18 발포 네. 명령을 묻는 질문에 버럭 화를 낸다거나 법정에서 네. 꾸벅꾸벅 졸아서 왜 이래, 그랬죠? 네, 왜 이래, 네. 네. 국민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네. 오늘도 또 졸아서 옆에 있던 이순자 여사가 뭐 깨웠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그 재판 네. 이게 재판인가 싶은 정말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좀 설명을 네네.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물론 제 나이가 90줄이니까 네네.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법정에 앉아 있으니까 피곤해서 졸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광주 시민들에게 저질렀던 그 엄청난 만행과 오늘 이 재판이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중요함을 생각하면 네. 어떻게 저렇게 졸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네. 인간적으로 얼마나 양심이 무디고 얼마나 이 광주 5.18과 관련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것인지 그렇게 졸고 있는 모습에 더 억장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뭐 90줄 나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조는 거는 이게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죠. 네. 네. 그동안 이제 그 공판기일 이후 전 씨 측은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금까지 재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네. 여러 가지 뭐 병이 있다, 몸이 안 좋다라고 핑계를 냈습니다만 골프 네. 치는 모습이 직접 목격이 됐고요. 또 네. 신군부 출신들과 12.12 사태 기념 오찬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서 또다시 공분을 일게 했습니다. 네. 네. 아까 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당시도 와,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재판을 회피하고 네. 또 자기는 죄가 없다는 그런 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참 파렴치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 이럴 때일수록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네. 정말로 자중하고 그렇게 있었을 법한데 그 가운데서도 카카카카 소리를 들으면서 여전히 골프 치고 네. 또 화려 오찬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양심에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로구나. 네. 그러면서 그 옆에 사람들도 참 너무 못됐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정말 이제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은 나이니까 정말로 자중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네. 함께 같이 죄를 지었던 그런 나쁜 족속들이라 그러서겠지만 각하 하고 옆에서 위해주니까 그냥 자기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도 이제 체면에 걸려 있는지 네. 그런 못된 그런 골프를 치고 그리고 오찬하고 이제 지냈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는 그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출석을 잘 안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더 우롱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은 그만큼 더 아픔을 겪었던 거죠. 피해자들이 그 골프 치는 모습 그리고 오찬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던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두환 씨가 사실 이 법정에 다시 선 이유는
이전 재판장이었죠. 장동혁 당시 판사가 미래통합당 공천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재판부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장동혁 판사 전 판사 같은 경우는 불출석을 허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절차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전임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셨어요? 예, 저희가 그 9번의 그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네. 정말 그냥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좀 치밀고 그랬어요. 네. 무슨 재판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왜냐하면 오늘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검찰 측에서 이 전두환의 헬기 기총소사에 관련된 수많은 수백 건의 그런 증거 목록을 오늘 쭉 나열하고 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그냥 일단 덮어놓고 변호인 측에 네. 그 전두환 측에 그런 그 변호인이 늘어놓는 숱한 그런 궤변과 그리고 전두환의 그 하수인들이잖아요. 그 기총소사했던 사람들이 네. 그런 조종사들의 증언을 아주 신빙성 있게 그들을 오히려 이렇게 재판석에 계속 증인으로 세우게 되니까 네네. 그만큼 재판이 계속 지리멸멸 지연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장이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재판이 있나 하고서 답답해하는데 아니 딱 그렇게 총선에 네. 그렇게 입후보를 하고 이 중요한 역사적인 소명을 팽개치고 법복도 벗어버리고 그 정치인팔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네. 그러면 그렇지 그가 저쪽 계열의 사람이었구나.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자괴심을 이렇게 느꼈고요. 네네. 그런 사람한테 우리의 재판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좀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말았구나. 네. 그러나 그가 또 엉뚱한 판결을 내리기보다 네. 오히려 그렇게 놔두고 떠나가서 이제 지금 새 재판장이 오게 됐고 네네. 이 재판장은 참으로 공의롭고 네. 참 믿음이 굉장히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새 재판장에게 재판 판결이 미뤄진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잘된 게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저희들 자위하면서요. 네네. 아무튼 그 전 재판장은 참으로 역사의 중요한 소임을 저버린 네. 이 역사에 참 낙인이 아마 찍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헬기 사격입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검찰 측에서 제시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뭐 전두환 씨는 뭐 답변의 어떤 그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판사의 뭐 질문이 네. 뭐 새로웠다거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혀 뭐 새로운 게 없었었고요. 네. 역시 이제 판사 재판장님이 지금까지의 그 재판과 관련해서 헬기 기총소사를 부정했던 그것과 관련하여서 다른 이견은 없느냐고 네.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서 여전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그런 헬기 그렇게 기총소사를 했겠느냐. 자기는 네.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일관되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 헬기 기총소사를 부정하는 했습니다. 뭐 군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냐 이런 취지의 반문을 했다고 하죠. 전두환 씨 측에서요. 네. 이게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밝혀져야 될 텐데 증거는 명백해 보이고 국방부도 사실 인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정의롭게 결론이 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정의롭게 결판이 나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증거가 많은지요. 오늘 또 이렇게 수백 가지의 증거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 그런 그 증거들이 아주 쌓이고 엄청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증인 재판석에 섰던 그 증언들도 물론이거니와 당시에 그 육군 항공당 관련된 그런 기록이라든가 네. 또 탄약 관리사였던 최종호 씨의 법정 증언, 그다음에 또 당시 보안사 1일 속보, 무장 헬기 진압 작전 명령서, 네. 또 헬기 탑재 무기 실탄 사용 사실 등 군 내부 문서들이 다 발견되었고 그것들이 증거로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또 알다시피 헬기 사격과 관련하여서는
당시에 그 소준열 장군의 그런 진술도 네. 역시 이번에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해준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실제로 그 기총소사 총알이 박혀서 네네. 결국 그 몸에서 빼낸 그런 그 탄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미국의 중요 과학 연구소에다 보내가지고 그 관련된 그것이 그 헬기에서 그렇게 발사한 그런 네네. 그 총알이라고 하는 것을 한 그런 보고서가 네네. 이 한국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네, 충분한 실제로 증거가.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증거들, 또 실제로 총알을 맞고 또 고통을 현재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여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기 기총소사는 없다고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 조비오 신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는 정말로 궤변이고 소설 쓰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네. 그 신부님께서 조영대 신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 재판은 단순히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판이 아니다. 발표 네. 명령자가 누구인지, 계엄군의 헬기 네. 사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네. 80년 5월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자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예, 재판이라는 건 그래도 일부분 조각을 얘기를 하는 네. 거고, 이 이후에 네네. 규명돼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조비오 신부 우리 사제들이 고통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모독을 당한 것은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그런 모독과 고통을 참아내고 겪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것은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헬기 기총소사가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그 단초이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것은 이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들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무력 진압이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에게 대상으로 헬기 기총소사는 이건 적군에게만 발포할 수 있는 일들인데 네네. 이런 그 못된 짓들을 이렇게 저질렀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저지른 그 엄청난 그런 만행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 진상을 규명하고 광주의 시민들이 정말로 평화롭게 질서 있게 대동 정신으로 네. 그 전두환 군부 세력이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평화롭게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것인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권력 찬탈을 위해서 부당하게 광주를 희생 타켓으로 삼고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그 진상을 밝혀냄으로써 네. 광주의 명예가 회복되고 결코 폭도가 아니었음을 밝혀내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온 국민들이 광주의 진상을 알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제 광주를 그렇게 함부로 폄훼하고 네. 광주를 폭도로 모는 그런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번엔 재판이 그런 네.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서 전두환 씨를 법정에 세운 조영대 신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